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수준급의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9 같은 고성능 장사정자 주포를 1000문 이상, 나머지들도 합치면 2000문 이상의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화력에 미친 나라지요. 이 정도 규모는 질적으론 중국보다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병 관련 몇 가지 상식을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현재 서방 포병의 근본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보다 군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중에 포병 분야에선 독보적이지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서방제 무기를 쓰는데 다 미국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도 1차 세계대전 전까진 대규모의 군을 보유하지도 않았었지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던 건 유럽이었으니까요. 1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합군에서 무기를 받아다 써야 했지요. 그리고 전장은 프랑스 땅. 그러다 보니 프랑스제 무기들을 많이 받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75mm, 105mm, 155mm는 다 프랑스군이 쓰던 체계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가장 선진적이었던 프랑스제 포병 체계를 따르던 미군은 그렇게 포병 무기 체계의 통일을 이뤄내게 되고 그 영향이 100년도 넘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프랑스 하면 2차 대전에서 독일에 항복한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이런 내용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니 그 인치, 야드, 마일 좋아하는 나라에서 미터법을 쓰는 기관 중에 대표 기관이 미 육군인 걸 생각해보면 대략 예상되지요. 그리고 152mm와 155mm가 상호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동구권, 서구권으로 나눠지기 전부터 포병 체계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52mm는 해군의 경순 양함에서 쓰는 6인치 한 포에서 나온 중포입니다. 그리고 그 포를 만들어서 러시아에 팔았던 것도 프랑스입니다. 그게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됐고요. 152와 155의 뿌리는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둘째, 베이스 블리드탄이 랩탄보다 사거리가 긴 이유는 공기역학 때문이다. 현역 시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포병 포함해서 베이스 블리드탄은 탄체 후방에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소제가 있어 이걸 연소시켜 탄체 후방 와류를 잡아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 40km에 달하는 장사정을 달성하는 원리입니다. 랩탄은 로켓 추진탄으로 말 그대로 탄체 후방에 로켓 모터가 있어서 그 추진력으로 기존보다 긴 사거리를 달성하지요. 하지만 로켓의 연소 시간이 그리 긴 것도 아니고 로켓 연소 이후에는 탄체 후방에 와류가 생겨 공기 저항이 커져서 사거리가 30km 언저리입니다. 이젠 이 둘을 합친 장사정탄이 나와서 5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한다고 하니 좀 더 안쪽까지 좁힐 수 있겠네요. 셋째, 포병은 화력에서 다 아는 건 아니다. 화력은 포병과 육군항공, 해공군 합동화력 자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육군의 화력은 포병 병과에서 담당하고 관할 지역 내 화력투사는 육군 화력부서에서 A속 등 공군 연락반을 통해 통제하지요. 그러다 보니 공군 화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항공 화력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공군도 아니고 이걸 알려고 하는 노력도 현행 행정 업무들 덕에 바빠서 하질 못하니까요. 근데 참고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현대 전사를 보면 걸프전 당시 미공군에서는 2만 피트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A-10 같은 캐스만을 위해 태어난 기종이나 다른 연합군의 적어도 침투기인 토네이도 등 일부 기종들은 예외였지요. 이들이 2만 피트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은 것은 생존성 때문입니다. 레이더에 의해 통제되는 섬들은 RWR을 통해 경보되고 멀리서 그 배기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탑건 영화에서 스모크 인 디 에어라고 급하게 외치는 게 미사일이 발사되고 날아오면서 보이는 배기원들을 식별하고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RWR을 통해 미리 경보가 되기에 전자전 및 기만체와 회피기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하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서는 적어도 방공망들입니다. 주로 대공포와 맨패드라고 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지요. 이것들은 목축 조준이기에 쏘기 전엔 모릅니다. 거기다 근거리에서 쏘기 때문에 부정확하지만 회피하기에도 어렵습니다. 폭격도 그냥 가서 폭탄만 떨구는 게 아니라 폭격 코스에 들어가서 항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특히 열추정 미사일인 맨패드들이 가장 무섭지요. 발사 연기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어떤 경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처법이 쟤들이 쏴도 못 올라오는 곳에서 때리자 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2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작전을 했지요. 그 덕분에 고도를 통한 가속도와 위치 에너지로 투하무장의 사거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요. 우리 공군은 그 어느 군종보다 미군과 가장 많은 협조를 하고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그렇기에 자세한 건 말 못하지만 미군의 사례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대략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만 헛소리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헛소리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오점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다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나 봅니다.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배수구 정비 등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 사고 없으시길 그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